호박을 남과, 예, 또 남과 자, 종자를 남과 자라 그런다 그랬죠. 평고하다 그런데 호박은 푸도박은 좀 찬 쪽에가 있고 따뜻한 노란 호박은 따뜻한 쪽에 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경, 유경, 폐경락이 작용하고 매니톨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었다. 남과 즉 열매는 소염 작용이 있고 이뇨 살충 작용이 있다. 이뇨. 즉 우리가 얘기 낳고 몸부면 호박 넣고 삶아 먹으라 그러죠. 호박 늙은 호박을 삶아 먹으라는데 오줌을 잘 나오고 있으면 물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오줌을 잘 빠져나오게 한다. 살충, 다이어트, 폐용, 효증. 효증은 기침을 하는 증상을 효증이라 그래. 천식. 예? 기침을 하는 걸 예방한다. 그다음에 부종, 옹종에 쓴다. 자, 남과 자, 종자는 살충 작용이 있으면 유주불통, 젖이 잘 안 나올 때, 그다음에 이제 젖이 잘 안 나온 이유 중에 가장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 본 결과는 간이 실한 사람들이 얘기를 나놓고 말하자면 스트레스 기운이 높기 때문에 얘기를 젖이 안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런데 간이 실한 사람들 젖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 말이죠. 자, 백일에 산후부종, 치질, 당뇨, 불면증, 일사병, 야맹증. 야맹증은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온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야맹증도 눈의 문제다. 자, 남과 그래서 열매는 해독 소증하고 소담 지통, 가래를 없애고 통증을 멈추게 하고 보중 있기. 노란색이면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은 위가 찼을 때 위의 기능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남과자는 살충. 이 호박씨가 옛날에는 회충약. 예? 그래서 살충한다. 하유, 젖을 잘 나오게 하고 이수소종, 자양 강정한다. 위장 기능이 허약하여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심중히 사용해라. 위장 기능이 허약해서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찬 쪽에 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다 그 말이죠. 많이 먹으면 각기부하고 황달을 일으키고 돼지고기가 꿀을 호박과 궁합이 좋다. 돼지고기가 꿀은 호박과 노란 우리가 옛날에는 노란 호박에다 익은 호박에다 거기다 꿀을 넣고 정탕을 해서 먹기도 했죠. 몸이 허약하고 감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줌이 잘 안 나올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는 돼지고기 애호박탕, 찌개. 이게 돼지고기가 궁합이 잘 맞다 그 말이죠. 염소고기가 호박은 같이 먹지 말 것 기를 체한다. 염소고기와 호박은 안 맞다. 저거 화순 어디 염소탕집을 간기로 호박나무를 애호박나무를 묻혀놨어. 아저씨 요거 호박하고 염소랑 될 수 염소 손님한테 탈 안 나게 해서는 해놓지 마시오. 손님들이 좋아하는데라고. 그럼 뭐라 그랬는데 가고 궁합이 안 맞으면 안 맞은갑다. 알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손님이 좋아하라고 한디라고? 그럼 내가 할 말 없지 그것은. 감기 피로 회복 응용에서 약선열 응용에서는 감기 피로 자연강경 체력적인 호박을 써서 먹기도 하고 구충, 해충, 요충, 촌충에는 껍질을 깐 호박 종자를 분말하여 어른 20g, 어린이는 10g을 하루 3회 먹는다. 그랬죠. 이게 옛날에는 구충제로 썼다 그 말이에요. 해충약이 없을 때. 자, 몸이 냉해서 하거나 기관지 냉기는 호박 속을 판 다음 아까 꿀하고 궁합이 잘 맞다 그랬죠. 꿀을 0.9리터를 넣고 꼭지를 덮고 쪄서 호박 안에 고인 꿀물을 마신다. 몸이 내하거나 기관지 냉증에는 즉 폐가 차거나 그럴 때는 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꿀은 성질이 생꿀은 차다고 그랬죠. 익은 꿀, 즉 따뜻하게 먹으면 꿀은 따뜻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꿀은 절대 65도 이상의 물에 타지 말아라 그랬죠. 예? 영양소가 모두 바르게 된다. 그 다음에 김치 담으려고 제가 어저께 시장에 가서 본게로 마트에 가서 본게로 요새 많이 쓰는 올리고당 있죠. 옛날에는 올리고당 그래갖고 한 가지만 하면 요새는 올리고당, 요리 올리고당 막 별의별 올리고당을 많이 내놨더만. 그래서 올리고당도 65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조리하지 말아라 그랬죠. 이게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나는 사실 조총을 많이 구운다고요. 조총을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 과갖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리에도 넣어도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근데 올리고당이라든가 말하자면 이런 설탕 같은 게나 잘못하면 높은 온도에서 하면 변형이 많이 와버려. 음식에가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이, 나쁜 영양으로도 변형이 와볼 경우가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쓰려면 물엿 말하자면 조총을 써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올리고당 자체는 우리가 주로 가장 올리고당의 장점이 뭐냐면은 균주. 우리가 이야기는 발효균주 있죠. 김치를 담으면 발효균주 생기잖아. 그 균주의 먹이가 된다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이 물론 바스러스기나 이런 균주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균주의 먹이가 된다. 먹이가 돼.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면 막 바슬러스 올리고당 여러 가지로 나와 있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보중, 즉 비를 따뜻하게 이뇨, 오줌을 잘 나고 갈증을 멈추가 윤폐는 창출, 백출. 이건 이제 호박탕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다고. 호박탕 여러분이 그냥 갖다가 가서기 가갖고 우리 호박 직접 만들어 주시라고 하면 그냥 건강원에서 호박죽을 나름대로 만들어주는데 이것을 참고를 해야 돼. 말하자면 가서 한약방에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호박탕을 먹기 때도 이걸 써갖고 갖고 이것을 요갖고 호박탕을 좀 만들어 주시고 하면 건강히 호박탕을 먹을 수 있다고 말이야. 무조건 가서 호박 직접 짜주시 이러지 말고. 대추 좀 넣어서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기다 갖다 해주라 그러란 말이냐. 이 내용 호박탕을 할 때 그걸 믿지 말고 호박탕을 이왕에 돈 주고 하려고 하면 요것을 이렇게 처방전을 갖다 써주고 이것을 넣어갖고 좀 호박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호박탕이 훨씬 말하자면 좋은 약성을 갖는다 그 말이죠. 이제 창출, 백출 나왔는데 그냥 창출 한 가지로 통일하면 됩니다. 이거는. 자, 우설도 들어오고 모가도 들어오고 좋은 약 다 들어갔네. 빌량, 산수유, 감초, 생강, 대추 20개 호박을 넣고 탕을 끓여 먹는다. 그런데 이렇게 처방전을 써다 딱 갖다 주면 이렇게 넣어서 좀 해주시고 호박 그래서 알아서 딱 해서 돈 얼마 주시고 그럴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약값 너무 많이 부르면 가서 한약방에 가서 약을 사다 갖다 줘. 부종에는 호박의 속을 파고 그 속에 팥 한 줌을 넣고 삶아서 하루 3번 식전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뇨작용, 몸이 부을 때 부은다는 것은 오줌이 결론은 우리 몸에 물이 안 빠져나가서 신장이 물을 못 걸러줘서 전체적으로 몸이 부은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호박도 이뇨작용이 강하고 팥도 이뇨작용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시골에서 팥죽을 쓰면 반드시 호박죽을 쓰면 팥을 넣어 반드시 넣잖아요. 이게 그만큼 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내용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른 건 것보다 팥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몸이 물이 빠지고 이뇨작용이 잘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박죽을 쓸 때 팥과 같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산모의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호박씨 30개, 50개를 볶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먹는다. 또한 달여서 식사 전에 하루 3번 먹기도 한다 그랬는데 산모의 젖이 잘 안 나오고 가장 쉬운 방법은 그래서 족발, 돼지 족발과 같이 쓰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초를 보호하고 기운을 돋우며 이 아편 중독을 해도하고 감질, 학질, 황달, 이질, 창만에 배가 빵빵 불러오고 비만, 산후, 마마는 옛날에 곰보된 걸 마마라고 그러죠. 얘는 먹지 말아야 된다. 호박과 돼지간, 팥, 메밀면은 동시에 먹지 말아야 된다. 돼지간, 팥, 메밀과는 절대로 같이 먹지 말아라. 메밀면과 팥은 같이 절대 먹지 않는다. 우리가 메밀면을 먹을 때 반드시 먹어줘야 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 그러니까 일본 메밀면 먹으러 갈 때 먹으면 반드시 단무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냉면 먹으러 가면 냉면에는 반드시 무 얇은 게 썰어져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메밀을 먹을 때는 무와 같이 먹는다는 개념도 딱 머릿속에 넣고 계시란 말이에요. 일본 애들은 단무지를 주지만은 또 메밀과 무는 반드시 궁합이 잘 맞고 소화력이 높아진다. 같이 먹어야 된다.
자, 많이 먹으면 각기병이나 황달을 유발한다. 많이 먹으면 각기병이나 황달을 유발한다. 자, 콩나물. 선생님, 예. 이 호박을 늙은 호박하고 애호박하고 성질 같이 지금 보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약간 늙은 호박은 따뜻한 쪽으로 보고 약간 그 약간 서늘한 쪽으로 이런 거 좋겠다 이렇게 보죠. 돼지고기도 좀 찾아서. 예, 예. 근데 돼지고기 우리가 애호박탕을 끓일 때는 고추장가 매콤하니 해서 먹죠. 이게 우리 조상들은 그만큼 음식에 대해서 예민했단 말이에요. 이건 성질이 차기 때문에 애호박탕 끓일 때 그저 고춧가루나 뭐 안 넣고 나면 맛이 없잖아요. 좀 매콤하니 먹어야지 맛이 나잖아요. 이? 마늘을 좀 다져놓고 매콤하니 먹어야지 맛이 나. 생꿀이 차다고 하셨는데 예. 홍삼이나 예. 이런 거 안 맞는 체질에 꿀 먹어도 돼요. 예. 그 이제 실에 먹어도 돼요. 이제 이 실에도 먹어도 돼. 근데 단맛은 특징적으로 열을 낸다고 그러죠. 열을 보중한다. 보중 이렇게 이 비를 따뜻하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 단맛의 특징은 윤택하게 한다. 매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변비 있는 사람도 먹고, 이게 변비가 줄인 사람 열성 변비도 먹어도 아무 탈이 없다고 말이야. 에? 그러니까 그 먹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에? 콩나물을 대두황건이라고 그런다. 이게 지금 우리 집사람이 감기가 같이 가라고 기침을 콜록콜록 해서 기침 잡은 거 없어. 그래서 아이 꿀을 한 숟가락 먹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기침을 콜록콜록 해서 하면 꿀을 먹으면 의외로 매끄럽게 기침을 안 한단 말이야. 기침하면서 꿀 한 숟가락 먹고 오란 말이야. 말을 안 들어. 에? 참 힘들어. 같이 살기가. 갈킨 대로 안 해주고. 자, 대두황건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지. 대두황건. 자, 한 가마다 콩나물은 차고 단맛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콩나물은. 그러니까 어떤 집은 콩나물을 끓일 때 그냥 또 어떤 집은 고춧가루를 넣어서 끓인 집이 있고, 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끓인 집은 콩나물을 그 참기름을 뭐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콩나물을 끓일 때 끓이고 나서 고춧가루를 이렇게 타서 먹잖아요. 이경 대장경이라고 칼슘, 비타민 B1, C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콩나물 우리 동양권에서는 특히 서양권에는 콩나물 잘 안 먹고 비타민 C가 풍부해갖고 그 프랑스나 미국 같은 데서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가갖고 그 콩나물 장사를 했을 때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갖고 막 신문에 나고 난리를 했죠. 그래갖고 그것이 그 한국 사람들 가장 좋은 그 비타민 C 특히 겨울에 옛날에 야채류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C 보급으로서 그 보급료가 콩나물이 최고였다라고 말씀도 드렸죠. 자, 임신 중 고혈압. 이게 사람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큰 것에 자극이 돼서 죽은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자극이 돼서 죽는다고. 우리가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폐나 예민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기침 안 하고 딱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재채기를 해본단 말이야. 그만큼 예민하게 작은 게 반응을 해본다고 말이야. 사람이 죽을 때 뭘로 죽어? 주로 뭘로 죽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황소고구려의 개구리의 가장 큰 적이 뭐냐? 큰 적. 우리나라가 황소개구리가 그렇게 난리는 황소개구리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황소개구리를 가장 그 강력한 적이 뭐냐? 새우예요, 새우. 새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황소개구리가 알을 낳아놓은 이 작은 새우가 가서 제리처럼 맛이 영양제로 쪽쪽 빨아불어. 달라붙어. 그러니까 알을 많이 낳으면 뭐해? 전부 다 달라들어 묵은디. 어? 그래 민물새우 이런 거 밤에 토하 말을 또 새우들 있잖아요. 그 작은 것도 민물새우 하던데 전부 다 그놈들이 가서 붙어갖고 먹으더라고 말이야. 그 큰 놈이 이제 황소개구리 저거를 어떻게 없으냐 막 자연 생태계가 결함된 여체인데 딱 보니까 마지막에 새우가 먹으더라. 그 다음에 말벌 큰 놈이놈이 요놈은
어떤 놈이 가서 방해를 해보냐 그러냐면 여러분 그 집에서 가끔 집에 개미 생기면 개미가 깨알 만한 개미 있어. 아주 작은 놈. 여놈이 가서 벌집을 가서 습격을 해보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큰 놈이 말하자면 앞에가 이빨이 말벌은 아주 크거든. 찝어도 안 찝어져. 무슨 찝어도 안 찝어져. 거기다가 여기 뒤에 벌집을 쏘고서 여놈이 가서 벌집을 가서 딱 만나면 싹 분해를 해보더라고 말이야. 코끼리가 제일로 무서워한 거 뭐라고 그랬어? 쥐라고 그랬지, 쥐. 콧구녕으로 들어간다고. 어? 그게 적은 항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때 큰 탱크끼리 싸우면 저그들끼리 쿵쿵쿵 한 것 같지만 실은 요새는 이제 드론이라고 하더라고, 드론이. 그런 식으로 가장 큰 것은 가장 적은 것. 그게 인류가 멸망한 것도 뭐 결론은 뭐예요? 바이러스는 온도 천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만 바이러스 자기 균에 의해서 우리가 항시 감기 바이러스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해요. 그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안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까 여기는 면역력. 응? 이것을 우리가 키워나간 것이 뭐냐? 예? 우리가 여러분은 쉽게 해서 집에서 화초를 키우면 저거에 물이 부족한지는 알아. 우리 서방이 요새 무엇이 부족한지를 몰라. 날마다 해주면 처음부터 잔소리 한다고 뭐라고 썼고. 그게 그만큼 서로 감각을 갖고 사면 좋은데 그 감각을 안 갖고 몰라. 이게 준대로 문 같다고 나도 우리 남편이 왜 아픈가 보다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고 또 자기도 요거 이제 이런 거 다 해줬어. 이거 다 타임라인 다 해줬어. 그럼 보고 이달 식탁은 감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폐가 그 문제가 있으니까 감기가 안 걸리는 음식이면 폐를 선언하는 음식이 뭐냐. 이렇게 반찬도 또 해고 근데 폐가 약한 사람은 또 매운맛을 또 해서 깻잎이라든가 갓김치라든가 이런 걸 내서 음식을 먹이고 그러면 좋을 건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시장에서 맛있어 그러고 사다 먹고 그다음 텔레비 나오면 사다 먹고 그러지 말고 우리 그 가정의 식당은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예? 또 타임라인을 봐가면서 다 해드렸으니까 가족까지 다 해드렸으니까 이달에는 우리 집을 어떻게 반찬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좀 사셔. 한 번은 그 생각해봤어? 안 해봤지? 이게 내가 아프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병원에 있으면서 아프기 전에 조심하자. 예? 근데 이제 사람은 자기한테 돈을 투자할 때 나도 이제 돈 별로 투자하는데 술만 먹고 댕기고 말하자면 그거 안 아플게. 근데 갑자기 이거 터져갖고 이제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 콩나물의 주치는 임신 중 고혈압, 규폐증. 규폐증은 알죠? 우리가 광산에 이런 사람은 폐가 공기가 나쁜데 이럴 때 폐에 먼지가 많이 쌓인 것, 비만, 살이 찐 것, 암, 간질, 변비, 치질, 해독, 숙취해소. 그러니까 이 변비라는 것도 말하자면 콩나물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을 갖고 그다음에 섬유질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변비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숙취는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스파라긴산이 그 숙취 해소가 된다. 속설에 하면 콩나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스파라긴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열 잘라버리고 온 거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기는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드는데 털 뿌리는 데가 아스파라긴산이 가장 많이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숙취, 피로회복, 변비, 해열, 습열 제거. 습열이라는 건 습기가 차서 열이 나는 거. 우리가 사우나를 가면 건식 사우나가 있고 습 사우나. 그러니까 습식 사우나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습열이 많은 우리 몸에도 습기가 있으면 열이 많은 것을 제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주의사항. 콩나물은 성질이 차서 비위가 냉한 사람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저는 국물은 좋은데 저는 이제 위가 좀 약한 편에 있기 때문에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식소 변당. 변당이라고 그러죠. 식소 변당이라고 그러는데 소화되지 않는 변을 그대로 싼다. 그러나 저는
콩나물은 콩나물 대가리가 뒷날 똥 싸면 나와버려. 검정쌀을 먹으면 검정쌀이 다음에 똥에 떠버려. 소화가 안 되고. 이게 나는 비가 약한 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야. 그래서 식소 변당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콩나물을 국물을 먹어도 콩나물을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말이죠. 이제 이런 사람은 쉽게 의하면 이 주 원료가 콩이죠. 노란 콩, 대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여름에 콩국수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 콩국수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죠. 모르고 먹고 댕겨.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100번 콩국수를 먹고 설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게 콩국수가 시원하게 좋지. 이걸 먹고 댕기는데 실은 그러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먹어서 내 몸 자체를 면역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댕긴 거예요. 말하자면. 물에 오래 담가두면 비타민C가 파기가 되고 부추와 콩나물 동시에 좀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켜 변비나 비만 환자의 효과다. 콩나물하고는 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그다음 콩나물 찾으면 의외로 두 개는 궁합이 잘 맞다. 그러니까 그 콩나물 무침을 할 때는 부추와 같이 무쳐놓은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콩나물 무침, 콩나물국, 콩나물 해장국, 콩나물 국밥 등 다양한 조리를 해먹는다. 이렇게 단순히 해놨는데 콩나물의 원래 성질은 차다. 이걸 이해하시고 또 그 몸이 너무 냉한차는 콩나물국을 많이 먹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 열독, 번열, 한열, 조중. 조중은 위를 따뜻하게 조져주는 게 발안에 통리 관절을 잘 통하고 상한 차가운 기운, 비색증은 그 코 막히면 코가 막힌다. 그걸 치료한다. 그 말이죠.